안녕하십니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준호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물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수치적으로 보시면 홍수 조절에 대해서는 국가 전체의 95%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수 공급은 60%, 수도 시설은 48%를 담당하고 있고요. 하천, 상수도, 하수도로 이어지는 물순환 전반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 물관리, 고품질 서비스를 위해서 지방 상수도를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3개의 지방 상수도를 수탁한 이래로 유수율을 84% 이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수율은 물을 이용하는 퍼센테이지인데요. 정수장에서 가정으로 물을 보낼 때 기존에는 60%만 물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40%는 관등으로 새는 물이었는데요. 저희 공사가 수탁한 이후에는 84%까지 물을 사용하고 있고 고객 만족도도 S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물 가치 창출을 위해서도 저희 공사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시야 조력 발전소와 댐 수면을 활용한 수상태양광 발전 등을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국가 신재생 에너지의 10%를 저희 공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산 EDC는 국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지정이 되어 현재 조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94년부터 수행한 해외 사업은 초기에는 ODA 사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ODA 사업이란 저개발 국가의 물과 관련된 교육 등을 하고 시설 설치, 운영을 도움을 주는 사업이고요. 현재는 직접 투자를 하거나 운영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필리핀 마닐라 근교에 우리나라로 치면 소양강댐과 같은 안가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우리 공사가 안가댐을 인수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조지아에서는 현재 댐 건설을 하고 있고요. 파키스탄에는 댐 건설을 완료하고 17년도부터 상업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공사에 대해 소개를 드렸고요. 가장 관심이 많으실 채용제도 관련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필기 전형 결과의 투명성 및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필기 전형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있습니다. 필기 전형 NCS 지역기초능력평가 기출문항의 50%를 공사 홈페이지 채용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기 전형 후에는 개인별로 점수를 공개하여 전형의 수용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점수, 합산 점수를 공개하고 합격자 평균 점수도 공개하여 본인의 수준을 측정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 이후에는 이의신청 기간이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시면 재확인 절차를 거쳐 개별적으로 해당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을 드리고 있습니다.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는 내외부 요인 통제를 강화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면접은 내부 직원들이 면접위원으로 대부분 참석하셨는데요. 지금은 외부 면접위원이 50% 이상 참여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접 재척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블라인드 채용이라서 서류만 보고는 지인을 확인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만 면접위원이 면접에 들어갔는데 아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면접위원의 친구의 자제가 지원자로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재척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을 숨겼다가 나중에 적발이 되면 저희가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면접위원들이 지인이 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을 하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채용 전 단계에 저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을 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감사인들이 계속해서 입회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는 정보 격차 해소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채용 공고를 하면 전화가 많이 오는데요. 저희 직원 수도 제한이 있어서 응대가 다 되지 않고 통화 중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해소를 위해 많이 물어보는 질문에 바로바로 응대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챗봇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채용 규모입니다. 2015년도 200명대로 시작해서 작년 477명까지 꾸준히 신규 채용 현황은 늘고 있고요. 특히 작년에는 50%가 넘는 지역 인재를 채용하였습니다. 올해도 최대한 많은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사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채용하는 일반직이라는 직군 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직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면 옛날에 대졸 신입 공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열린 채용으로 학력, 전공, 나이와는 무관하게 입사 지원이 가능하고 합격도 가능합니다. 일반직 같은 경우 행정, 토목, 전기, 기계, 전자통신, 환경 등의 분야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의 가장 많은 인적 구성이 일반직입니다. 일반직 채용 절차에 대해서 뒤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직 채용 전형은 크게 필기시험 그리고 면접 전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토익 기준 700점 이상만 되시면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고 900점이건 800점이건 상관없이 700점 이상만 내면 유불리가 없습니다. 다만 어학 성적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데요. 지원자의 편의성을 위해서 성적표를 제출받지 않고 지원 시 입력하는 어학 성적 정보를 통해서 진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입력하신 점수, 등록번호, 응시일자 등을 그대로 토익위원회에 진위 여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등록번호를 잘못 입력을 하셨어요. 그럼 진위 여부에서 부적합이 나오고 불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사 지원하실 때 지원 자격에 입력하시는 부분은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올해 필기 전형에서 가장 크게 변경되는 부분은 직무능력평가의 시험 추가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전공 관련 시험을 보시게 됩니다. 상세 과목, 출제 범위 등은 향후 채용 공고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필기 전형을 통해서 2.5배수를 선발하게 되면 필기 전형 합격자에 대해서 직무 수행 능력 PT 면접을 진행합니다. 면접은 지원자 1명에 면접위원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0분 정도 면접을 보시게 됩니다. 직무와 관련된 문항을 면접 들어가시기 전 15분 전에 드리게 되고요. 15분 동안 해당 문항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셔서 면접에서 3분 내로 문항에 대해서 발표하시고 직무 관련된 면접이 진행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5배수로 선발된 인원에 대해서 역량 면접을 보게 됩니다. 인성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직무 면접과 동일하게 지원자분 한 분씩 면접에 들어와서 30분 정도 면접을 보시게 됩니다. 합격자 결정은 1차, 2차, 3차 합산 점수로 최고 득점자 순으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일반직 관련해서 토익 700점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다른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관련 자격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채용 공고 시 꼭 한번 참고를 하셔서 지원 자격이 되시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울러 능력 중심 자기소개서라고 해서 개인정보 작성은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년월일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진위 여부 확인할 때 생년월일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토익위원회 등의 진위 확인 의뢰할 때 자료로 활용되고요. 그 외의 목적으로는 전혀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입사 지원서를 보시게 되면 교육, 경력, 경험, 자격에 대해서 기술하는 부분이 있고 자기소개서와 경험기술서를 작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관련해서 시중에 컨설팅 업체 등도 굉장히 많은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에서는 인성을 굉장히 중시 여기고 있습니다. 본인의 경험이 아닌 거짓된 경험을 적어주시면 면접 때 반드시 탄론하게 되십니다. 차라리 본인의 경험을 솔직하게 작성하시고 저희 공사가 원하는 인재상과 어떻게 매핑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십니다. 그리고 저희는 자기소개서에 대한 표절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원 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기 전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는 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자원관리 능력 각 20문항씩 20분씩 총 80분을 응시하시게 되는데요. 과목별로 할당된 시간은 없고 쭉 응시하시는 건데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저희 공사가 마지막 과목인 자원관리 능력 영역이 어렵다는 말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시간 배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NCS 관련해서는 각 기간마다 고유의 유형이 다 있습니다. 저희 공사는 기초인지 모듈이나 응용 업무 모듈로 각각 10문제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초인지는 말 그대로 기본적인 인지 역량을 측정하는 거고요. 응용 업무는 공사의 사례와 응용이 돼서 공사의 데이터와 상황이 연관된 문항으로 출제가 되게 됩니다. 유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 홈페이지의 기출문항을 참고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응용 업무 모듈 문제 예시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공사에서 댐 조류 예보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업무 처리에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직업 성격 검사는 당락에는 영향이 없으며 면접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검사하실 때 시간이 모자라시면 이상하신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때로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적이 있다. 가끔 우울한 적이 있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솔직하게 즉답을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직무 수행 능력 PT 면접에서는 지원 분야에 대해서 3문항 정도를 면접 15분 전에 제시를 해드리고요. 인터넷, 핸드폰 검색 당연히 안 됩니다. 본인의 지식이라든지 견해를 준비하여 면접 들어가서 발표를 하시게 됩니다. 평가 요소는 전문 지식, 기획력,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을 측정하게 됩니다. 아래쪽에 행정, 환경, 면접 예시 문항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리한 면접은 인성 면접입니다. 경험 기반 면접으로 우리 공사 인재상에 부합하는지를 측정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솔직한 답변을 하시는 분이 오히려 더 저희 공사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직에 이어서 전문직이라는 직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직 같은 경우는 신입으로 채용도 하고 경력으로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빅데이터 전문가 같은 경우는 신입으로 채용을 하고 있으며 수질 전문가, 토양 전문가, 수생태 전문가 등은 경력직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을 들으시는 분들은 신입 쪽에 더 관심이 있을 테니 신입 분야로 설명을 드리면 지원 자격은 석사 학위 소지 또는 학사 후 관련 경력이 3년 이상이 되시면 전문직 신입으로 입사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일반직 같은 경우는 어학 성적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만 전문직은 학위, 경력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외부위원들이 자격 요건이 맞는지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 시 점수화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원 자격이 되냐 안 되냐 적부 심사입니다. 전문직 같은 경우는 신입은 100% 객관식으로 출제를 하고 있고 수준은 학사 또는 기사 수준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필기 이후 전형은 일반직과 비슷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저희 공사는 인재 등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 인재 등록을 해주시면 채용 공고가 나올 때 공고문을 개별로 발송해 드리니 관심 분야를 등록해 주시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기업 입사 준비는 제가 2년 넘게 자격증을 포함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NCS 공부뿐만 아니라 공기업 입사 가점에 도움이 되는 공기업 인턴이나 토익 등을 준비를 하느라 좀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지문을 먼저 읽고 그 지문이 좀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 먼저 푸는 거죠. 특히 자료 해석 같은 경우는 이런 찍기 연습을 잘 통해서 시간 절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 면접 때 관련된 질문이 하나 나와서 신나게 대답을 했다가 면접관님의 질문을 끝까지 듣지 못하고 질문의 핀트가 약간 어긋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래서 저는 취준생분들께 면접관님의 말씀을 항상 끝까지 경청을 하고 본인이 좀 아는 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3초 정도 여유를 가지고 대답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긴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건승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